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회원님 한 분이 롯데관광 개발을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중국발 한한령이 해제될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수혜주라고 하는데 제주도에 호텔이 있고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인이 많이 방문하고 올해 1분기부터 좋아지더라고요. 회원님이 분석하는 한한령 수혜가 확실하고 제주도가 중국인이 방문이 많이 방문되고 1분기부터 현 정부가 중국과 친한 정부 아닙니까? 중국인 수혜가 예상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까놓고 뭐냐? 빚이 많아요. 빚은 왜 많냐? 제주도에 리조트를 과도하게 때려줬는데 그때 빚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면서 빚이 증가했고 빚이 아직도 많습니다. 중국인이 카지노에서 많이 돈을 쓴다 해도 빚이 많아서 과연 이자를 갚을까 걱정일 정도로 빚이 너무 많고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중국발 한한령의 수혜는 맞고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굳이 빚 많은 회사에 투자를 꼭 해야 되나? 저는 한 주도 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그래요. 빚 많은 거 좋지 않죠? 정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K 소액주주 1인 SK가 비상장 회사가 많은데도 잠재력이 있지만 선택은 개인의 몫. 예, SK는 비상장도 많고 상장된 회사도 많죠.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요즘 한한령 해제 기대로 롯데관광 개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팀 화이팅! 회원님이 아무리 좋게 본다 해도 제 눈엔 나쁜 점은 확실하게 까고 갑니다. 한 주도 사지 말아야 되고 회원님도 절대 이런 주식 매수하면 안 돼요. 빚 없고 한한령에 수혜되는 주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빚 많아서 돈 많이 벌어봤자 중국인에게 카지노로 돈을 많이 벌어봤자 이자로 갚다 보면 남는 것도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데관광 개발 7,000원짜리가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13,480원까지 올랐으니까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273억, PBR은 3.5배니까 싸지 않죠? PER은 마이너스 22배니까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죠? 외국인은 6.49% 있고 빚이 많기 때문에 배당을 언제 줄지 몰라요. 배당을 어찌 줍니까? 돈이 없는데.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김기병 사인 37%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5%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샀을까요? 국민 세금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주식에 왜 이렇게 5% 투자했는지 저는 투자한 게 의문입니다. 저는 한 주도 매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 매출 구성을 보겠습니다. 카지노, 도박이 69%, 70%입니다. 거의 다 카지노에서 돈이 되는 거예요. 여행사업이 18% 정도, 호텔업이 11%, 카지노와 호텔업은 연동됩니다. 리테일이 0.55, 기타가 0.49. 핵심은 뭡니까? 카지노 아닙니까? 카지노가 국내인은 못 들어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인과 카지노는 상관이 없다. 수출 구성을 보면 없죠? 당연히 국내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수출이 없어요. 관계사 현황을 보면 선표 판매 대행업이 있고 카지노 환전업이 있죠. 그래서 특이점이 없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뭐 해외 여행도 있고 크루즈 여행도 있고 국내 여행도 있고요. 일본 전세기도 있고 이렇게 관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매출 구성을 보면 카지노 도박 사업이 주 무대입니다. 그랜드 하얏트 제주가 있고 장흥도 있나 봐요. 연간 실적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재무적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재무를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도 롯데가 붙었는데 왜 돈세영이 한 주도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어디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은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요. 좋죠? 1837억, 3000억, 4700억, 5650억. 4년 연속 성장이 아닙니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87억, 마이너스 606억 적자 나다가 24년 390억, 25년 860억. 적자 나다가 흑자로 전환했으면 25년 매출을 보니까 1분기도 매출이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도 130억 났어요. 2분기도 매출은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12억 많이 났죠? 하지만 보십시오. 당기 순이익 적자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는데 당기 순이익은 왜 적자일까?
자, 이래서 잡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단기 순이익은 이자 비용이나 법인 비용, 법인세까지 까고 실제로 법인 통장에 남는 돈이에요.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통장에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면 24년 8%대 영업이익이 났고, 하지만 자기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60. 그리고 25년도 자기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돈을 못 번다는 뜻이고, 부채 비율을 보겠습니다. 678%, 23년은 2590%, 부도각입니다. 이 정도의 부채면 부도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24년 많이 줄긴 했어요. 592%. 근데 유보율을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빨갛게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통장에 현금이 하나도 없다. 당연히 배당 없죠. PBR도 따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빈 껍데기 회사고 언제든지 부도가 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도가 어찌 나냐? 롯데인데 부도 납니다. 롯데가 정 힘들면 이 회사만 딱 잘라서 부도 처리 납니다. 롯데가 다 부도가 나지 않아도 이 회사만 딱 잘라서 부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무한 적자가 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25년 19%의 매출 성장이 있고 영업이익은 860억 나죠?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입니다. 26년 10%대 매출이 성장이 있고 영업이익은 증가하죠? 87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실제로는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인 적자예요. 빚이 쌓여나가고 있고 통장이 점점 위험해지죠. 27년부터 매출이 8%대 성장하고 1476억,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았습니다. 248억 정도 흑자로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채는 언제 갚습니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27년 흑자로 돌아서긴 하지만 100% 믿을 필요는 없고, 국대관광 개발은 과도한 빚으로 매우 먹고 살기가 힘든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제주 드림타워 5월 매출은 559억, 역대 최고였고요. 카지노가 413억, 호텔이 146억, 전년비 36% 증가를 했고, 카지노 입장 개수는 5만 명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백실 예약률은 87%, 카지노 매출액은 40%, 카지노 매출액은 413억, 전년 동기 대비 52% 폭증했죠. 카지노 매출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화권 함께 일본 귀빈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그러니까 하이롤이 거액의 베팅을 즐기는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한한령이 됐을 때 중국인이 도박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딱 단점은 뭐냐? 빚이 너무 많다. 돈 벌면 뭐예요?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중국 수요 날개 닫았다. 비수기인데 중국인 증가로 1분기 최고 실적이었고, 카지노, 호텔, 수용량 고려시 올해 실적 개선이 충분하다. 중국인 방문 개수 증가 세고 3분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나 봐요. 실적은 매우 좋아질 것 같습니다. 2, 3분기 최대 실적 경신 분위기인데요. 제주도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지역으로 될 것 같고, 관광 확대가 예상되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카지노 및 특급 홀때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요. 중국 카지노제 객실 수량이 증가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충분하다. 1분기 제주 방문 외국인은 38만 명이고 영업이익 130억, 48% 급증했다고 하고요. 연 금융비용, 제가 부채가 너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1673억 이자로 나가나 봐요. 매년 돈 벌어서 이자 비용에 까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1673억 이자로 나간다. 순이익자를 발목 잡는다. 아무리 중국인들이 많이 팔아주고 도박을 하고 좋아도 매년 1673억 이자를 낸다는 거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이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부채가 줄지 않아요. 약한 최대주주 지배력, 미전환, CB, 전환하는 거죠. 23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도한 부채 원인은 드림타워 리조트 개발 당시 과도하게 화려하게 졌기 때문에 그 부채가 적자가 지속되면서 갚지도 못하고 늘어나고 있는 구조죠.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가 넘고요. 2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가치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상승률은 있어요. 얼마 되진 않습니다. 33%. 근데 제가 보기에는 33%도 상승률이 저는 솔직히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에는 순수하게 이자 비용이나 과도한 부채를 안 넣거든요. 돈세상 가치평가는 18,000원이 나오지만 저는 18,000원도 못 줄 수 있다.
그리고 미래성장 먹거리는 중국발 한한령 해제로 제주도에 중국인이 많이 오면서 카지노가 호황이 올 수 있다. 많이 벌어봤자 과도한 부채, 이자 비용 부담은 헛방이다. 월간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돈세형 가치평가는 18,000원 이때 나오지 않습니까? 가봐야 저는 이 정도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매수 타점도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이 정도나 이 정도에 매도를 하고 더 좋은 주식을 사는 게 더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 한 주도 매수하고 싶지 않고요. 이 타임 때도 저는 매수를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험이 없는 주식도 많고 더 좋은 주식이 많은데 굳이 빚 많은 회사 뭐로 삽니까? 돈 벌어봐야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롯데관광개발은 한 주도 매수하고 싶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 주식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롯데는 저랑 안 맞아요. 제가 분석해보면 롯데는 이상하게 손이 안 가요. 저는 한 주도 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세형 가지고 여러분들, 돈세형 원팀이 매우 강하죠? 돈세형이 찍는 대로 상승을 하고, 이거는 롯데관광개발은 방송을 했지만 이거 아니라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는 안 사면 돼요. 그리고 돈세형이 좋다는 주식만 사면 됩니다. 최근에 대한전선 좋다고 했고 HD 현대 좋다고 했고 또 외국 주식도 제가 추천하는 것도 있었고요. 돈세형이 좋다는 거는 다 대박 났어요. 그러니 좋다는 것만 밥상을 차려드릴 테니까 좋은 주식만 골라서 거기서 편식하셔도 돼요. 주식은 편식하면 좋아요. 골고루 먹을 필요 없어요. 선택과 집중하시고 편식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나쁜 거는 잘라내버리고 편식하세요. 선택과 집중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세형 원팀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멤버 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 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정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